자, 이제 마들렌 반죽을 실온에서 어느 정도 해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제 레몬과 바닐라를 넣고 이제 마들렌을 만들어 볼게요. 레몬은 일단 이 반죽은 완성되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휴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빼 놓으셨다가 약간 저희가 짤주머니로 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반죽의 상태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냉장고에서 뺐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몰드에 짜거나 하기는 쉽진 않아요. 해서 어느 정도 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반죽의 냉을 좀 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닐라하고 레몬하고 두 가지를 사용할 텐데, 레몬은 반죽을 하는 중간에 넣으셔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루를 섞기 전에 이미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를 넣고 그리고 나서 가루를 넣고 젓다 보면은 조금 이 산이 비피나 소다는 산과 만나면 좀 이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반죽이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기공이 안에 많이 찰 거예요. 가스 차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하시면 반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레몬즙보다는 가능하시면 레몬 제스트로 향과 맛을 좀 더 내주시는 게 좋아요. 레몬즙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동일한 양을 넣는다고 했을 때 레몬 제스트 하나 그리고 레몬즙 한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레몬 한 개의 양의 제스트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몬즙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레몬의 맛과 향은 나지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레몬 제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시트러스 계열들은 안에 있는 즙보다는 겉에 있는 껍질 제스트에서 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껍질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 또 시중에도 보면 레몬이나 오렌지나 이런 시트러스 계열들이 리큐르 형태건 약간 농축액 형태건, 그리고 레몬 제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스킨이 돼가지고 통에 냉동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향이나 맛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향과 맛을 내야 하는 품목이라면 반드시 프레쉬 레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프레쉬 라임, 프레쉬 오렌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 즙도 마찬가지로 즙으로 뭔가 어떤 맛과 향을 내야 된다고 하실 때 가능하시면 제품보다는 생레몬을 짜서 사용하시는 게 향과 맛이 확실하게 달라요. 약간 인위적인 맛이 안 나고 그냥 다시다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제스트를 넣어 볼게요. 껍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흰 부분이 드러나는 그 정도까지만, 흰 부분까지 같이 갈아버리시면 쓴맛이 많이 나요.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흰 부분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껍질만 갈아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몬이 과일이 깨끗하기 때문에 과일을 세척하는 어떤 세제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몬즙 넣으셔서 반죽 해주시면 돼요.
정말 많은 양을 하실 때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탕과 레몬 제스트, 설탕과 바닐라 빈 이렇게 다 섞어두고 하루 정도 잠깐 향이 설탕에 레몬이나 또는 바닐라 향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 그 설탕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향과 맛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바닐라. 바닐라 빈 같은 경우는 따뜻한 액체에 우리지 않으면 향이 충분히 나지가 않아요. 물론 향은 더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반죽이 나올 때는 페이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페이스트를 넣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몰드를 준비해 볼게요. 자, 바닐라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조개 모양 몰드지 할 거고요. 레몬은 약간 레몬 모양 몰드 한번 짜볼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들렌이나 피낭시에나 이런 반죽들은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맛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해서 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마들렌이라고 해서 마들렌 몰드에만 굽는 게 아니고 케이크의 어떤 중간 시트에도, 바닥 시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몰드, 레몬 모양 몰드에 구울 수도 있고요. 방법은 하나의 어떤 몰드에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코팅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요게 이제 버터를 바른 거 바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버터를 발라서 반죽을 짜서 구워 주시면 좀 더 이제 몰드를 안정되게 몰드에서 케이크를 분리할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몰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번은 웬만큼 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 몰드에 팬의 코팅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가면 더 이상 이제 사용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버터칠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안정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마들렌 몰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발라주고요. 녹인 버터를 바르시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녹인 버터가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발라주시는 게 좀 더 버터를 싱링하는데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밀가루만 살짝, 뭐 아몬드 파우더를 살짝 뿌리셔도 되고, 아몬드 파우더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중력이나 강력분 사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팬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밀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셔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뿌리면 또 구워져서 나올 때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위에 살짝 도포될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뿌리시게 되면 한번 뒤집어서 한번 털어주세요. 털어주면 또 과하게 묻어있는 밀가루들이 이제 또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팬닝할 때는 짤주머니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레몬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좀 따뜻한 곳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약간 보글보글한 현상이 이제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더운 곳에서 이런 반죽들, 산이 좀 많이 들어간 반죽들은 보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레몬 몰드에는 이제 피낭시에보다는 조금 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되고, 다음은 마들렌.
동일하게 70% 정도만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오븐은 180도, 175도에서 오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온도에서 15분에서 13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